네, 안녕하세요. 빅제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한 명이 그 계급 정년에 대해서 꼭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한 3번인가 강조를 하셔가지고 관심은 없었다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계급 정년에 대해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무원 하면 뭐 대표적으로 군인, 그리고 경찰, 그리고 소방 쪽이 있겠죠. 그래서 경찰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사실 경찰이랑 소방 쪽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서 알아봤는데 그렇게 막 엄청 관심은 있지 않는데 일단은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급정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급정년이란 무엇이냐? 경찰 공무원 정년 가운데 하나이다. 일정 기간 승진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경우이죠. 그래서 어떤 그 계급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퇴직시키는 제도가 계급정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정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은데요. 연령은 일단 60세고요. 계급 정년은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이 4년. 보통 정년이 짧은 게 좀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급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저도 잘 모르거든요. 경찰 계급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경위가 2, 무궁화 하나, 경감이 2개. 경감이면은 경찰청, 지방청, 반장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경정은 경찰청, 지방청 계급 계장 이라고 하네요. 자, 총경은 4개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제가 군대로 봤을 때는 총경이 한 소령쯤 되지 않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한번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군대 계급 체계가 경찰이랑 비교했을 때는 군대 계급 체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경찰 계급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일단 순경이 있고요. 우리랑 친근한 순경, 경장, 경사 이렇게 있는데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치안총감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정년이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치안감까지는 계급 정년이 있다. 치안정감과 치안총감은 따로 없는지 이건 또 궁금하네요. 일단 경찰 계급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정년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자, 소방공무원, 이제 소방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의한 내용인데요.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령, 지방소방령이 14년, 소방정, 그리고 지방소방정이 11년, 소방중감, 지방소방중감이 6년, 소방감, 지방소방감이 4년. 연령 정년도 똑같네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실까봐 소방 계급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소방령이 이제 소방본부 담당, 그리고 과장, 소방서 과장 정도부터 이제 연령 정년이, 계급 정년이 적용이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정, 그리고 지방소방정,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소방정과 소방정을 이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동일한 소방정인 것 같은데, 소방정이 지금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죠? 눈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 태극기 겉에 이 무궁화 비슷하게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4개가 있으면은 11년, 그리고 소방 준감 6년, 소방감 4년, 그리고 소방 정감과 소방 총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찰과 마찬가지로 계급 정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군인의 계급 정년을 한번 볼 텐데요. 군인의 계급 정년은요, 여러분들 모르셨을 수 있는데 군인의 계급 정년 저도 이번에 검색하다 알았는데 스타 이상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준장, 소장, 중장에 해당되는데요. 각각 6년, 4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장으로 6년을 했으면 자동으로 전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높아지지 않는 이상. 자, 그럼 이제 연령 정년이라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군인의 연령 정년. 자,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연령 정년은요, 일단 원수는 대통령 종신이고요. 대장 63세, 그리고 하사는 40세입니다. 물론 하사가 40세까지 뭐 있을 이유는 전혀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사 53세 정도는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원사로 진급이 누락된, 어떻게 보면 사고를 크게 당하시거나 뭐 진급에 운이 없으신 분들은 상사로 50세까지 찍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근속정년인데요. 근속정년 봅시다. 정의를 또 찾아봤는데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정년제도의 하나를 말한다. 정년제도에 이와 같은 근속정년 이외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연령 정년제도와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 경우 퇴직시키는 계급정년 제도가 있다. 근데 이 계급정년을 보면은 예를 들어 준장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정년이
58세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58세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49세 준장으로 진급을 했다면 계급정년 때문에 6년의 제한 때문에 55세에 퇴역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53세에 진급을 준장으로 했다면 58세 연령 정년으로 인해서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년 더 빨리 전역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계급정년과 연령 정년이 무슨 차이와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진급이 1차에 딱딱딱 되면은 모르겠는데 1차에 안 될 때도 있고 3차에 될 때도 있고 4차에 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도 이 연령 정년 때문에 근속하는 연수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두 번째 찍고 있는데요. 이 근속정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임관 기준이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저는 소위, 중위, 대위 전부 근속정년이 15년이다 라는 말이 이게 그러면 대위가 됐을 때 15년을 더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임관을 했을 시 15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위부터 대위까지는. 그러니까 즉 이제 24살에 임관을 하잖아요. 스트레이트로 24살 임관을 했으면 15년에서 39살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임관을 하는 나이도 제한이 있잖아요. 임관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그 나이 제한선이 있습니다. 그 제한선의 끄트머리에 만약 소위로 늦게 임관을 했을 시 이 연령정년의 43세까지는 어떻게든 연령정년으로 끝난다는 거죠. 많이 늦게 들어가봤자 근속정년을 15년 채우더라도 15년 채우기 전에 연령정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위는 연령정년하고 근속정년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최소와 최대치가 거의 그래도 39살에서 43세 이하로는 무조건 대위는 전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령의 근속정년은 24년이잖아요. 그러면은 24살 더하기 24년 하면 48살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위를 달고 나서 소령으로 진급을 하면 근속정년이 8년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소령이 24년인데 48살이잖아요. 그러면 연령정년을 봅시다. 소령이 45세예요. 그러면은 48살까지 다 못 채우고 연령정년 때문에 자동으로 전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위에서 소령으로 1차에 진급하느냐 아니면 3, 4차에 진급을 하느냐, 그런 차이들이 결국엔 이 연령정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늦게 진급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연령정년과 근속정년이 딱 정해져 있는 계급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을 하면 8년 정도 근속정년이 보장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걸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또 박 터지는 열심히 일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개념 같으면서도 막상 자기 일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보게 되는데, 군대를 입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만 조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군인연금법을 보시면요,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자들에게 군인연금을 줍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에서 120세 시대까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군인연금이 굉장히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만약 24세에 임관을 해서 소령으로 전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19년 6개월을 이상을 일하기 때문에 군인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대위로 전역을 했다 그러면 19년 6개월이 아슬아슬하게 안 채워지기 때문에 대위를 꽉 채워서 전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소령을 달아야 연금은 들어오는데, 근데 보통 소령이 그 19년 6개월을 못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위로서 6년을 근무하면 소령 진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령 기준으로 1, 2차 실패했다 그래도 3차에 합격을 해가지고 소령으로 3차 진급을 했다, 그래도 나이가 11년 후기 때문에 37세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령 진급이 돼서 연령 정년 때까지만 복무를 해도 결국은 19년 6개월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점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박 터지는 거다. 만약 거기서 진급을 실패한다 그러면 대위로 전역하게 되는데 연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미래가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군인연금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소령으로 전역을 하면 그래도 200대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제가 중령 분의 그 군인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300대 정도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소령은 250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 못하면 여러분들이 42살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대책이 없다, 연금이 안 나오고 그 이후에 취업에 대한 요즘 보장들이나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뭐 대위 정도 되면은 인생의 관록도 있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여력이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은 뭐 알아서들 다들 잘 살긴 합니다.
군인에 대한 안정성을 보고 간다면 이 근속정년과 연령정년을 꼭 확인하시고 미래 계획을 잘 세우셔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경찰 그리고 소방 군인에 대한 연령정년, 계급정년, 근속정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